안녕하세요. 저는 장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외선, 우리 몸에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 중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을 많이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이전에 자외선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종류의 자외선이 있고 각각의 그 자외선 종류마다 어떤 자외선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은요 A하고 B, C가 있는데요. 자외선 C의 경우에는 우리 지표면을 오기 전에 오존층에서 흡수가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입니다. 자외선 A는 강도는 약해요. 그런데 강도는 약하지만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되는 주 원인이 되고, 우리가 흔히 실내에 있어서도 창이 있으면 그러면 자외선 B는 우리의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창이 실내에 있으면서 창이 있다면 자외선 A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불리는 게 바로 자외선 A고요. 그래서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A가 어떤 증상,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피부가 그을러지거나 까맣게 타는 게 되는 경우를 이제 자외선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 B는 뭐냐? 자외선 B는 강도는 굉장히 강한데, 하지만 지표면에 도달하는 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강도는 강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피부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피부가 조금 굉장히 가려워질 수도 있고요. 피부가 빨개지고 이제 익는다고 하죠.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하는 자외선의 종류는 바로 자외선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외선 A와 B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이 자외선 A와 B에 따라서 그 각각에 맞게 그 차단하는 제품을 거기에 맞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외선 B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un Protection Factor라고, Sun Pro Factor 앞 글자를 따서 SPF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어떻게 지수를 표현을 하냐, 1부터 50까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강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0까지 적을 수 있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55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50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용어는 Protection Grade of UVA라고 해서 PA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PA는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기호로 나타냅니다. 플러스 기호로 나타내는데, 플러스 1개에서부터 플러스 4개까지 표기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2개, 3개, 4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외출하실 때 보통 일반적인 외출 뭐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긴 좀 그런데, 좀 약하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만 구분해서 보면 외출은 뭐 그냥 버스를 탄다던가 아니면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SPF 30 정도, 그리고 PA는 한 2개 내지 3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장기간의 외출의 경우, 그리고 그 장기간의 외출인데 그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조금 중요하겠죠. 활동이라고 하면 등산이라든가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SPF 50 혹은 SPF 50 플러스, 그리고 PA 경우에는 PA 3이나 혹은 4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딱 약간 주의사항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피부 민감성이 조금 강한 분들은, 그러니까 숫자가 항상 다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피부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외선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외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한 가지 마지막 덧붙일 게 있는데요, 이거 사람들이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알고 계시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물에 관한 건데요. 물놀이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는데, 여기서 내수성과 지속 내수성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워터 레지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물에 잘 씻겨내지 않는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물에 잘 씻겨내지 않는 정도. 자외선 차단제가 이제 물에 접촉이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떨어지겠죠. 잘 씻겨내려지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많이 버틸 수 있느냐, 그 정도를 이제 지속 내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속 내수성, 그래서 물놀이 같은 경우를 할 때에는 지속 내수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그에 맞게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권장량, 피부에 얼굴에 바른다거나 목, 손등 같은 경우에 바를 때 실제 권장량보다 많이 적게 바른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발라도 되는 정도 적정량은, 그리고 이 적정량은 차단 효과가 아니라 차단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를 그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장량을 발라주시는 게 맞다고, 조금 많게 느껴진다고 하셔도 좀 많이 바르시면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게 손가락에서 1마디 정도를 여기 가득 차게 쭉 짜서 뭐 얼굴에 바른다거나, 아니면 동전 1개 정도의 크기의 양을 발라서 그 정도의 양을 이제 바른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외출하실 때 SPF랑 PA,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경우 지속 내수성 혹은 내수성이라는 단어 살펴주시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모자나 양산,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것들, 이런 거 있은 선글라스 같은 것들 챙겨주시면 좋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